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 자, 이번 시간에는 2022년 9월 이투스 모의고사 한국지리 문제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1번입니다. 자, 편은 조선시대에 제작된 지도의 특징을 정리한 것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찾아야 될 지도가 동국대지도, 대동여지도, 지구전후도, 천하도,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A를 보시면 내대륙, 내해, 외대륙, 외해의 구조로 되어 있고 조선, 중국, 일본 등 실제 나라와 가상의 나라까지 표현되어 있는 지도니까 자, A는 천하도죠. 자, B는 분첩, 절첩식으로 제작된 지도고 지도표를 활용해 지리 정보를 효과적으로 표현한 지도, 대동여지도입니다. 자, C는 양반구형 지도로 각 반구의 테두리에 지대별 낮과 밤 시간 차이와 눈금과 수치로 표현되어 있다. 양반구형 지도. 그래서 원형에 3개 지도 2개가 있는 지도고 위도 경도와 남북 회기선도 표현되어 있는 이 지도가 최한기의 지구 전후도죠. 자, D는 성교, 광피도 등 조선, 일본을 추가하여 제작하였고 유럽, 인도의 아라비아 반도까지 표현되어 있는 이 지도가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입니다. 이렇게만 쓸게요. 자, E는 우리나라 최초의 백리척을 사용하여 제작한 지도. 그래서 백리척이 우리나라 최초의 축척이죠. 그리고 여러 지리 정보를 채색하여 표현한 이 지도는 동국대지도입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해볼게요. 자, A에서 천하도에서 기역은 외대륙에 표현되어 있다. 자, 조선은 내대륙에 현실 세계에 표현되어 있죠. 자, 1번은 틀렸고요. 자, 2번에 D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에서 자, 니은 아라비아 반도는 기역보다 조선보다 크게 표현되어 있다. 요건 틀렸죠. 자, 조선이 중국 다음으로 크게 표현되어 있고 아라비아 반도는 실제보다 작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2번 틀렸고요. 자, 3번에 이 동국대지도는 B 대동여지도보다 제작 시기가 이르다. 이게 정답이죠. 자, 가장 최초로 축척을 썼던 동국대지도가 먼저 제작된 거고 그 이후에 축척을 사용했던 대동여지도가 동국대지도보다 약 100년 뒤에 제작된 지도입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4번에 B는 종이로, C는 나무로 제작되었다. 자, 둘 다 종이로 제작된 지도고 둘 다 목판 인쇄로 찍어낸 지도입니다. 자, 그리고 5번에 C는 국가주도, D는 민간 주도로 제작되었다. 자, 요거는 반대가 돼야 되죠. 지구전후도는 최한기 개인이 제작한 거고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가 국가가 제작한 겁니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2번으로 갈게요. 그래프는 세 지역의 기상현상 출현 일수를 나타낸 것이다. 자, 이에 대한 옳은 설명. 자, AC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 중 하나고 가나는 눈일수, 황사일수 자, 중에서 연결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 지금 울릉도가 있습니다. 자, 울릉도가 있다는 거. 자, 울릉도는 눈일수는 최대가 돼야 되고 황사일수는 가장 적어야 되죠. 자, 황사는 동해안 멀리 떨어져 있는 자, 울릉도가 중국과의 거리가 가장 멀기 때문에 황사일수가 울릉도가 제일 적고요. 그리고 눈일수는 울릉도가 제일 많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울릉도는 눈일수는 최다. 자, 눈일수는 이 중에서 제일 많아야 되고 자, 황사일수는 자, 이 중에서 가장 적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가나 중에 A가 울릉도가 되어야 자, 맞는 거죠. 만약에 자, B가 울릉도가 된다면 나가 눈일수가 될 건데 그러면 황사일수가 울릉도가 2등이 되기 때문에 나의 눈일수가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의 눈일수 자, 나의 황사일수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자, A가 울릉도가 딱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전반적으로 황사일수가 눈일수보다는 일수가 좀 적다는 걸 알고 있었다면 바로 눈일수, 황사일수를 먼저 고르고 A를 울릉도로 고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A가 울릉도고요. 자, 그 다음에 황사일수는 아무래도 서해안 쪽이 황사일수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B가 지금 백령도가 자, B가 돼야 맞는 거고요. 그러면 남는 C를 대구로 연결하겠습니다. 자, 대구는 비나 눈이 적은 소우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A가 여기, 자, B가 여기, 자, C가 대구 이렇게 A, B, C를 연결할게요. 자, 선택지를 보겠습니다. 가는 눈일수, 나는 황사일수. 자, 우리가 찾은 게 맞고요. 자, 니은에 A는 B보다 최하늘 평균 기온이 높다. 최하늘 평균 기온은 비슷한 위도라면 동해안이 서해안보다 더 높죠. 자, 니은 맞고요. 자, 디귿에
B는 C보다 바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B가 섬인데 자, 어떻게 내륙의 대구보다 바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겠습니까? 자, 디귿은 틀렸고요. 자, 리을의 C는 A보다 영강 수량이 많다. C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영남 내륙의 대표적인 소우지이기 때문에 C보다는 울릉도가 강수량이 더 많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리을도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3번으로 갈게요. 자, 지도의 A씨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거. 자, 먼저 왼쪽에 보니까 자, 강원도 지금 영월군이고요. 자, 강원도 영월이라면 여기는 석회암 지대. 그러면 A는 돌리내가 되겠죠. 자, A는 돌리내. 자, 그리고 오른쪽에는 여기 보니까 한탄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탄강 옆에 자, 평평한 지대는 여기는 용암대지가 되겠죠. 그래서 C가 용암대지가 됩니다. 자, B는 용암대지보다 해발고도가 높은 곳에 위치하기 때문에 용암대지가 형성되기 이전부터 존재했던 지형이죠. 자, 선택지를 보겠습니다. 자, 1번에 A에는 붉은색의 간대 토양이 나타난다. 자, 돌리내가 있는 지역의 기반함은 석회암이고, 자, 이쪽은 석회암. 자, 석회암이 풍화된 토양이 자, 테라로사 붉은색을 띠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설명. 여기서 붉은색의 간대 토양은 석회암이 풍화된 테라로사입니다. 자, 니은에 B는 화산쇄설물에 형성된 화산체가 아니죠. 자, 여기서 용암대지만 현무암질 용암의 분출로 만들어진 자, 화산지형이고, B는 용암대지보다 해발고도가 높은 지점이기 때문에 자, 원래부터 있던 땅입니다. 자, 그 다음에 D것은 C의 농경지는 밭보다 논으로 많이 이용된다. 용암대지는 주로 논으로 이용되는 거 자, 우리가 잘 알죠. 정답은 2번 기억 D것이고요. 자, 리을에 A, C, B 순으로 기반함의 형성 시기가 이르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B의 기반함은 언제 형성됐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신생대에 형성된 화산지형은 절대 아니죠. 그래서 C하고 B 중에서는 B가 먼저 형성돼야 됩니다. C가 여기서 두 번째로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리을이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A의 기반함, 요 석회암은 고생대에 형성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용암대지는 신생대에 형성되니까 이 중에서 C가 제일 마지막으로 형성 시기가 돼야 됩니다. 순서가.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4번으로 갈게요. 자, 그래프는 네 지역의 자연재해 피해액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골라야 될 게 A에서 C는 대서해 지진 호우, 그리고 가라는 강원, 경기, 경북, 전남 중에서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요 제시된 게 태풍의 피해액을 100으로 했을 때의 상대값입니다. 그래서 자, 태풍이 가장 많은 지역이 있을 거고, 그리고 태풍 말고 다른 게 많은 지역이 있을 겁니다. 요거를 보면서 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중에서 태풍 피해액이 가장 많은 두 지역이 지금 요 지역입니다. 자, 나와 다는 자, 다른 나머지 대서해 지진 호우보다는 태풍 피해액이 많은 거고, 그리고 가와 나는 태풍 말고 C의 태풍보다 자, C의 피해액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 여기 물결도 있기 때문에 태풍보다는 호우 피해액이 훨씬 많은 두 지역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에 지금 경상북도가 지금 있죠. 자, 경상북도는 유일하게 이 중에 네 지역 중에 유일하게 지진 피해가 있습니다. 지진 피해가 있는 곳은 경북밖에 없어요. 그러면 A, B, C 중에 오히려 지진을 먼저 고르고 경북을 먼저 고르는 선택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A, B, C 중에 B는 다른 지역에는 없어요. 가 지역, 나 지역, 다 지역에 라 지역이 없고 다 지역에만 피해액이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요 다가 경북이고, 자, 그리고 이 B가 지진이라는 거. 자, 먼저 파악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경북과 지진을 먼저 세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남은 세 지역 중에 태풍 피해는 아무래도 남해안 지역에 집중이 되기 때문에 전남은 태풍 호우 중에 태풍 피해가 더 많은 거죠. 전남은. 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가나 라 중에 태풍 피해가 많은 곳이 지금 나니까 자, 나가 전남이 되는 거죠. 나가 전남을 고르시고, 자, 그러면 호우랑 대서해 중에 강원이건 경기건 간에 전반적으로 A보단 C가 지금 피해액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이 C가 호우가 돼야 되는 거죠. C가 호우가 되고 A가 대설이 돼야 맞는 겁니다. 그래서 A가 대설, C가 호우가 되는데, 자, 여기서 대설 피해가 그나마 A에서 발생을 좀 합니다. 그러면 이 A가 강원이 돼야 되는 거죠. A가 강원, 그리고 나가 경기.
경기는 대설보단 호우 피해가 훨씬 많죠. 자, 이렇게 가나다라 그리고 A, B, C까지 다 연결했습니다. 자, 선택지를 볼게요. A. 대설에 대비한 전통가옥시설로 터도듬집이 있다. 자, 터도듬집은 호우를 대비하는 시설이죠. 자, 1번은 틀렸고요. 자, 2번에 B는 기후적 요인, 지진은 기후적 요인이 아니고 지형적 요인이고 C. 호우가 기후적 요인입니다. 자, 2번 틀렸고요. 자, 3번에 라. 경기는 태풍보다 대설 피해가 많다. 자, 경기는 대설은 요거밖에 안 되고 자, 태풍이 이만큼 되니까 상대적으로 태풍 피해가 더 많은 거죠. 자, 3번은 틀렸고요. 자, 4번에 가는 강원, 다는 경북. 우리가 찾은 게 맞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5번에 나의 경우, 자, 전남은 C로 인한 C가 지금 호우인데, 자, 북동 기류 유입과 관계 깊다. 요거는 틀렸죠. 자, 여기서 북동 기류 유입과 관계가 있는 건 강원의 대설피해입니다. 강원의 대설피해. 근데 전남의 호우를 연결해 놨으니 자, 5번도 틀렸죠.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5번 문제로 갑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경제 및 인구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AD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지금 표시된 지역을 확인해 볼게요. 자, 먼저 여기 포천이 있고요. 자, 여기 고양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경기도 화성. 자, 그리고 여기는 여주. 이렇게. 자, 네 지역이 있고요. 자, 지금 제시된 게 지역 내 총생산, 청장년 증성비, 노령화 지수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B가 지역 내 총생산이 압도적으로 많고, 자, 거기다가 노령화 지수 낮으면서 성비가 높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자, 공업이 발달한 화성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B는 화성. 자, 화성을 B로 자, 먼저 연결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화성을 연결해 놓은 상태에서 자, 지금 노령화 지수가 요 두 지역이 높아요. 그럼 요 두 지역은 시골의 성격이 있는 여주와 포천이 될 거고, 자, 노령화 지수가 낮은 D가 상대적으로 낮은 D가 자, 고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D를 고향으로 자, 연결할게요. 그래서 화성, 고향을 먼저 고르고 나머지 둘 중에 그나마 성비가 지금 여기 A가 지금 성비가 높습니다. 자, 성비가 높은 곳은 휴전선에 가까운 포천이겠죠. 그래서 A를 포천, 그리고 C를 여주 이렇게 연결합니다. 그래서 A를 포천, 자, C를 여주. 자, 선택지 골라볼게요. 자, 도자기 축제가 개최되는 곳은 여주죠. 자, C가 돼야 되는 거니까 자, 1번은 틀렸고요. 자, 2번에 화성은 수도권 2기 신도시가 있죠. 동탄 신도시. 자, 2번 틀렸고요. 자, 3번에 C는 D보다 서울로의 통근 인구가 많다. 서울로의 통근 인구는 서울과 가까운 베드타운인 고향이 더 많아야 됩니다. 자, 4번에 D는 B보다 총 인구가 많다. 고향의 인구가 자, 100만이 넘기 때문에 자, 화성보다는 고향이 총 인구가 많죠. 자, 정답은 4번. 자, 5번에 A는 한강의 북쪽, 자, C가 한강의 남쪽에 위치합니다.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6번으로 갈게요.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교육기관 수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 각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고요. 지금 충청북도에 지도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청주가 자, 가운데 있고, 자, 북쪽에 충주가 있고요. 자, 여기는 여러분들이 이름을 모르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 자, 여기가 가장 시골에 가까운 지역입니다. 자, 여기는 충북 영동이라는 지명을 가진 곳이고, 이 중에서 가장 농촌이다 라고 생각하고 가나다 연결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쨌든 다가 어떤 학교든지 지금 제일 많아. 그러면 다가 누가 돼야 돼? 청주가 돼야 되는 거죠. 자, 다가 청주. 자, 그 다음에 가가 학교 수가 많으니까 가가 충주. 그 다음에 나는 시골인 영동으로 자, 연결을 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초등, 중등, 고등학교 중에는 숫자가 제일 많은 게 초등학교니까 A를 초등학교, 그 다음에 두 번째 B를 중학교, C를 고등학교로 이렇게 세팅을 하시면 되죠. 자, 선택지 보겠습니다. 자, 초등학교는 고등학교보다 통합권 범위가 좁아야 되겠죠. 자, 2번에 C는 자, 고등학교는 B 중학교보다 학교 간 평균 거리가 멀어야 되겠죠. 개수가 적으니까 거리는 멀어야 됩니다. 자, 3번에 이 중에 도청이 위치한 곳은 청주, 다가 돼야 됩니다. 자, 3번 틀렸고요. 자, 4번에 상업용지의 평균 지가는 시골보다는 도시가 더 비싸니까 청주가 더 비싸야 되고요. 자, 5번에 인구 밀도는 청주와 충주 중에 자, 인구가 훨씬 많은 청주가 충주보다 더 높아야 되겠죠. 자, 정답은 5번입니다. 자, 7번 갈게요.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사업재수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AC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서울의 지도가 나와 있고요. 자, 서울의 북동쪽에 위치한 노원구,
그리고 가운데 도심에 해당되는 중구. 자, 그리고 신도심과 주거 기능이 같이 나타나는 강남구. 이렇게 세 지역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조업, 금융보험업, 교육 서비스업이 자, 최대 지역의 값을 100으로 했을 때 자, 상대값을 나타낸 것이고 종사자 규모 1인 이상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조업을 가지고 지금 맞추기는 어려울 것 같아. 자, 예를 들면 금천구 같은 데가 나오면 제조업으로 바로 고르셔도 괜찮지만 이 중에서 노원구, 중구, 강남구 중에 제조업이 엄청 뚜렷한 지역으로 우리가 알긴 어렵기 때문에 제조업의 힌트는 좀 가만히 놔두시고 금융보험업과 교육서비스 위주로 고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일단 금융보험업은 자, 도심에서 발달하는 지표죠. 금융보험업은 도심 쪽에서 자, 발달하는 지표니까 중구와 강남이 지금 도심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중구, 강남 둘 다 높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A 혹은 C가 중구, 강남이고 자, 여기 B가 노원구라는 거. 자, 바로 알 수가 있겠네요. 자, 노원구가 도심에 해당되는 지역은 없기 때문에 노원구가 금융보험업 수가 가장 적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왼쪽에 교육서비스업은 소비자 서비스에 좀 가깝죠. 그래서 상주 인구가 많은 곳이 교육 서비스업이 더 발달합니다. 특히 강남은 또 대치동이라는 또 특수한 환경에 좀 놓여 있다 보니 또 교육 서비스가 많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서 강남과 자, 노원은 지금 결정이 됐으니까 B로 자, 강남과 중구 중에서 상주 인구가 많아 강남구가 교육 서비스가 더 많아야 돼요. 그래서 C가 강남구. 자, 그리고 A가 중구가 돼야 됩니다. 자, 여기서 중구가 제조업이 많다라는 사실을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자, 중구가 제조업이 다른 데보다 많은 건 일단 노원 강남이 공장이 거의 없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중구는 과거부터 인쇄출판업이라든가 소규모 의류업 같은 게 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제조업 채수가 다른 두 곳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사자 규모 1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한두 명이 사는 조그마한 인쇄소나 뭐 개인이 경영하는 자그마한 의류업체 이런 것들도 다 지금 통계에 잡히기 때문에 자, 실제 공업 통계는 보통 종사자 규모 10인 이상의 사업체를 보통 대상으로 하는데 이게 1인 이상의 사업체이기 때문에 중구가 굉장히 숫자가 높게 잡힐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조업은 변수가 좀 있기 때문에 교육 서비스와 금융보험업 이 두 개를 가지고 선택하는 게 좋아요. 자, 선택지를 풀겠습니다. 자, 1번에 A는 B보다 거주자의 평균 통근 거리가 뭐다? 도심이 자, 여기가 A가 중구, 자, 노원이 B, 강남이 C인데 이 중에서 거주자의 평균 통근 거리는 노원구가 제일 멀어야 되죠. 왜냐하면 노원구는 직장의 기능을 하는 도심 지역이 없기 때문이죠. 자, 1번은 틀렸고요. 자, 2번에 주간 인구 지수는 서울에서 중구, 구도심이 가장 높죠. 강남보다 더 높죠. 왜냐하면 상주 인구가 적은 상태에서 주간에 직장인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주간 인구 지수가 가장 높은 곳이 중구와 종로구 이 두 구입니다. 강남보다 더 높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자, 3번에 B는 A보다 상업용지의 평균 지가가 높다. 지가는 도심 쪽에서 높으니까 중구가 노원구보다 높아야 되고요. 자, 주간 인구는 B하고 C 중에서 자, 노원구와 강남구 둘 다 상주 인구가 많지만 강남구는 주간에 직장인들이 일하러 들어오기 때문에 주간 인구는 강남구가 더 많죠. 자, 4번 틀렸고. 자, 5번에 출근 시간대 유출 인구는 주거 지역인 노원구가 더 많아야 됩니다.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8번 문제 갈게요. 자, 가다 교통수단을 그래프 AC에서 보는 거. 자, AC는 각각 도로, 지하철, 철도 중에 하나고 기억 리은 각각 인 기준과 인 곱하기 킬로미터 기준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자, 글을 읽어볼게요. 우리나라는 20세기 초 근대적 교통수단이 뭐가 등장하면서 급속하게 교통이 발달하였다. 자, 가는 그러면 철도가 되겠죠. 일제강점기 때 지금 철도가 20세기 초에 놓였고요. 자, 그러나 나교통의 발달로 가교통이 상대적으로 위축되었다. 자동차가 보급되면서 철도 이용률이 떨어졌다라는 걸 설명하죠. 그러면 나가 도로교통이 되겠습니다. 자, 1970년대 이후 대도시에 지하철이 개통이 됐죠. 자, 지하철이 개통되면서 대도시 교통난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 자, 그래서 나는 지하철이란 걸 먼저 찾을 건데 철도 도로 중에 누가 먼저 형성되었을지 요거를 모르는 친구들 같으면 아래쪽에서 나가 운전 연결성이 좋다고 했으니까 이 힌트를 가지고 나를 도로로 고르셔도 괜찮은 거죠.
그리고 철도가 정시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또 가를 철도로 연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에 A, B, C 중에서 자, 도로, 지하철, 철도를 연결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어떤 기준으로든 간에 여객 수송 1등은 도로죠. 그래서 일단 B가 도로. 그러면 나는 B. 자, 요걸 먼저 연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도로가 둘 다 1등이긴 하나 자, 도로는 상대적으로 좀 짧게 가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인 기준에서 자, 퍼센테이지가 더 높고요. 자, 인 곱하기 킬로미터 기준에서는 자, 분담률이 조금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기역이 인 기준, 니은이 인 곱하기 킬로미터 기준입니다. 자, 그러면 인 기준인 자, 기역에서 2등을 차지하는 C가 지하철이고요. 자, 인 곱하기 킬로미터 니은 기준으로 2등을 차지하는 A가 철도죠. 지하철, 철도 중에서는 지하철이 상대적으로 이동하는 거리가 짧고요. 자, 철도가 이동하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죠. 그래서 철도가 가니까 가는 A, 자, 지하철이 다니까 다는 C 이렇게 연결하시면 정답은 A, B, C 1번입니다. 자, 9번으로 갈게요. 자, 그래프는 네 지역의 발전 설비 용량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가라는 경남, 경북, 부산, 울산 중에 하나고 A, C는 수력, 원자력, 화력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왼쪽에 총 발전 설비 용량을 가지고 지역을 찾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자, 오른쪽에 발전 설비 용량 구성 비율을 가지고 지역과 수력, 화력, 원자력까지 지금 다 연결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자, 여기서 선생님이 표시하는 자, 경북, 부산, 울산 요 세 지역은 공통점이 있죠. 요 세 지역은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지역입니다. 자,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지역. 자, 유일하게 경남만 원자력 발전이 없습니다. 경남만 유일하게 원자력 발전이 없다. 그러면 경남은 화력의 비중이 굉장히 높을 거고요. 나머지 세 지역은 원자력이 차지하는 퍼센테이지가 대단히 클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C를 볼게요. C를. 자, C는 가 지역에서 엄청난 비율을 차지하고 다 지역에서 비율 높고 나 지역에서 비율 높습니다. 근데 라에는 없어요. 요 세 지역에만 있는데 세 지역에 굉장히 존재감이 크고 라에만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C가 누가 돼야 된다? 원자력이 돼야 되는 거죠. 자, C가 원자력. 자, 그럼 원자력의 비중이 자, 가장 높을 수 있는 지역. 경북 아니면 부산인데 자, 경북은 수력, 화력, 원자력 셋 다 있는 거야, 맞지? 근데 부산은 수력은 없을 겁니다. 하천 하류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자력 비중이 높은 요 두 지역 중에서 경북, 부산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요거 세 개 다 나오는. 그러면 여기가 이제 경북이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요 가가 경북이 돼야 되고 그 전에 이거부터 해야 되겠다. 자, 경북을 찾기 전에 원자력이 없는 라가 경남이니까 자, 그러면 경남에 원자력이 없기 때문에 자, 여기서 경남에서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A는 화력으로 고르고 자, 경남에서 그나마 조금 있는 이 B를 수력으로 연결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가나다 중에 유일하게 수력이 있는 지역 자, 여기가 경북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또 경북을 쉽게 찾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산하고 울산 중에는 원자력의 비율이 부산이 더 높아야 돼요. 자, 왜냐하면 울산 같으면 일단은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되기 시작한 시기가 좀 늦고 그래서 원전의 기수가 부산보다는 울산이 적어요. 그리고 울산은 그 공업용으로 쓰는 화력 발전 또 어느 정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원자력의 비중이 나다 중에 조금 더 높은 요 다를 부산소, 그 다음에 나를 울산소 자,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선택지를 풀어볼게요. A. 화력 발전 설비 용량은 울산이 경남보다 많다. 요거는 울산이 많죠. 맞죠? 요건 틀렸고 울산이 화력의 비중이 경남보다 낮기도 하고 그리고 총 발전 설비 용량도 보니까 울산보다 경남이 더 앞서기 때문에 경남이 화력 발전 설비 용량이 울산보다 더 많아야 되죠. 자, 2번에 C. 원자력은 B. 수력보다 우리나라에서 전력 생산에 이용된 시기가 이르다. 자, 수력이 더 빠르죠. 원자력은 70년대 후반에 도입이 됩니다. 자, 3번에 부산은 원자력보다 화력 발전 설비 용량이 많다. 부산은 원자력이 화력보다 설비 용량이 더 많죠. 자, 원자력이 더 많다. 자, 3번 틀렸고요. 자, 4번에 나는 울산이니까 광역시. 자, 다는 경남이니까 도가 돼야 되겠죠. 자, 4번 틀렸고. 자, 5번에 가는 경북이고 경북의 울진에는 C.
원자력이 있다. 자, 이게 정답이죠. 자, 정답은 5번입니다. 자, 10번 갈게요. 자,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특성을 정리한 것이다. AC 지역에 대한 옳은 설명. 자, 표시된 지역이 전라북도 전주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나주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무안이죠. 무안. 자, 이 중에서 도청이 있는 곳. 자, 도청이 있는 곳이 자, 요렇게 두 곳입니다. 자, 그러면 도청이 없는 곳. 아니요를 골라볼게. 자, 도청 없는 곳은 나주죠. 자, 무안은 전남도청. 전주는 전북도청이 있는데, 자, 나주는 도청이 없죠. 대신에 나주는 혁신도시가 있습니다. 자, 전주하고 무안 중에 혁신도시가 있는 곳과 없는 곳. 요 없는 곳이 무안이죠. 그래서 B를 무안. 자, 그리고 전주는 전주 완주 지역에 전북 혁신도시가 또 위치가 되어 있죠. 그래서 A, B, C, 나주, 무안, 전주 이렇게 연결하겠습니다. 자, 기억에 A에는 슬로시티로 지정된 한옥마을은 전주 C에 있어야 되고요. 자, 니은에 B는 전라도라는 지명의 유래가 된 도시는 무안은 아닙니다. 자, 전라도는 전주, 나주 이렇게 두 군데가 다 되는 거고요. 자, 디귿에 B는 안 돼. 자, 디귿에 A는 C보다 광주광역시로의 통근 인구가 많다. 광주가 여기니까 자, A 나주가 C 전주보다 광주에 훨씬 가까우니 광주광역시로의 통근 인구는 나주가 더 많겠죠. 자, 디귿 맞고요. 자, 리을에 C는 B보다 총 인구가 많다. 전주 무안 중에 당연히 인구 65만에 전주가 무안보다 인구가 많습니다. 자, 정답은 5번입니다. 자, 11번 갈게요. 자, 다음 글은 우리나라 국토 개발에 대한 것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하나는 1차 국토 계획, 하나는 3차 국토 계획입니다. 자, 지역 개발 방법이 두 개가 있다 그랬는데 A는 하향식 개발이라고 했고 B는 상향식 개발이라고 했습니다. 하향식 개발로 주로 추진하는 게 성장 거점 개발이죠. 성장 거점 개발. 자, A에는 성장 거점 개발이 들어가야 되고 상향식 개발으로 추진하는 B는 균형 개발이 들어가면 되겠죠. 균형 개발. 자, 그러면 자, 가에서는 성장 거점 개발을 채택했다 그랬으니까 가가 1차 국토 계획에 있고 그리고 나에서는 균형 개발을 채택했다 했으니까 나가 3차 국토 계획이겠죠. 자, 이렇게 빈칸 채우고 선택지를 보겠습니다. 자, 1번에 A는 B보다 거점 개발은 균형 개발보다 역류효과 발생 가능성이 높죠. 성장 거점에만 집중 투자를 하게 되면 그 성장 거점에만 모든 경제력이 집중되는 역류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죠. 자, 1번 맞습니다. 자, 2번에 기역을 위해 경부고속철도가 건설되었다. 1차 국토계획 때 생산 기반을 확충한다는 건데 자, 경부고속철도는 2000년대에 개통을 해요. 2000년대에 개통을 합니다. 자, 1차는 1970년대니까 이때는 경부고속철도 없었어요. 자, 3번에 가는 1차에는 경제적 효율성보다 형평성을 추구한다. 거점 개발은 효율성에 포커스를 맞춘 거죠. 자, 그러면 3번 틀렸고요. 4번에 가는 나보다 시행 시기가 당연히 가가 1 넣어야 되죠. 1차가 먼저니까. 자, 그리고 5번에 가 시행 시기는 나 시행 시기보다 수도권 인구 집중률이 높다. 수도권 인구 집중률은 1, 2, 3, 4차 가면 갈수록 더 높아집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틀렸죠. 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2번이에요. 자, 그래프는 권역별 도시 및 군 지역의 인구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 수도권, 영남권, 충청권 중에 고르는데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힌트는 요 군 지역군입니다. 자, 군 지역군 비율이 낮을수록 도시화율이 높죠. 여기서 군 지역군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여기입니다. 다입니다. 그러면 다가 수도권이죠. 자, 군 지역군 비율이 두 번째로 낮은 데가 여기입니다. 그러면 도시화율이 두 번째로 높다는 뜻이니 가가 영남권이죠. 자, 나가 이 세 지역 중엔 군 지역군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자, 도시화율이 세 지역 중에서 가장 낮은 충청권이 나가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A, B, C는 지금 100만 이상 도시군, 자, 100만 명 이상 도시군에 해당되는 도시들인데 충청에서는 100만 이상 도시가 하나니까 이 B도시는 대전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수도권은 100만 이상 도시가 5개인데 이 100만 이상 도시 중에 C도시의 60%의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C도시는 당연히 서울이겠죠. 당연히 서울. 그리고 영남에도 100만 이상 도시가 여러 개 있는데 그 4개의 100만 이상 도시 중에 A도시가 인구가 42.3%를 차지하죠. 절반 조금 못 미치게 차지하니까 영남의 100만 이상 도시 중에는 1위 도시가 되는 거죠. 이 A는 부산이죠.
그래서 A는 부산, B는 대전, C는 서울까지 찾았습니다. 자, 선택지 볼게요. 우리나라의 종주도시는 서울이니까 C가 돼야 되는 거죠. 1번 틀렸고 2번에 B 대전은 C 서울보다 총인구가 많다. 당연히 인구는 서울이 많죠. 자, 틀렸고. 자, 영남과 수도권이 행정구역이 맞닿아 있진 않고요. 자, 4번에 제조업 출하액은 영남이 1등, 수도권이 2등, 충청이 3등이니까 충청보단 수도권이 많죠. 자, 4번 틀렸고. 자, 5번에 가, 영남, 나, 충청 다 수도권. 요거 우리가 찾은 거 맞으니까 정답은 5번입니다. 자, 13번 갈게요. 자,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먼저 오른쪽에 A는 철원이고, 자, B는 원주, 자, C는 강릉입니다. 자, 먼저 기억에 고위평탄면에, 자,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고위평탄면이 용암의 열화분줄로 형성된 게 아니죠. 자, 1번은 틀렸습니다. 용암의 열화분줄로 형성된 지형은 용암대지죠. 기억이 아니고. 자, 1번 틀렸습니다. 자, 니은에 1980년대 이후 정선, 태백 등 경제가 침체하면서 인구가 감소했다고 했는데 여기서 정선과 태백은 대표적인 옛날 탄광촌이죠. 그래서 지금은 폐광된 폐탄광촌이니까 자, 탄광이 몰락한 것이 경기 침체의 결정적인 계기였죠. 그래서 니은의 원인 중 하나는 가정용 연료의 변화다. 요게 정답이죠. 자, 정선 태백은 탄광촌인데 과거에 무연탄을 캤던 탄광촌입니다. 자, 무연탄은 과거에 가정용 연료로 썼지만 가정용 연료로 석유나 천연가스가 무연탄에 대체했기 때문에 무연탄의 소비가 급감한 원인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생산이 줄어든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2번 정답이고요. 자, 3번에 B 원주에 석회석이 많이 생산된다. 석회석은 원주보다는 조금 더 동쪽에 영월, 삼척, 동해, 정선, 태백 이쪽에서 생산이 되죠. 그래서 3번 틀렸고요. 자, 4번에 C는 A보다 청장연층 성비가 높다. 청장연층 성비는 군사지역인 철원이 더 높습니다. 자, 5번에 디귿의 사례 2018년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고속철도 등 교통망과 숙박시설이 확충되면서 동계 스포츠의 중심지로 발전하였다. 동계올림픽은 철원에서 한 건 아니니까 자, 5번 틀렸습니다. 동계올림픽은 평창에서 했고요. 그리고 강릉 일부 지역에서도 자, 강릉에서도 일부 종목들이 개최가 됐습니다. 만약에 C라고 했으면 맞는 설명일 수 있어요.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4번 갑니다. 그래프는 한반도의 지질시대별 암석 구성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 가다는 각각 변성암, 퇴적암, 화성암 중 하나고 기억 비율은 고생대, 시원생대, 신생대, 중생대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요 나의 비중이 지금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분포하는 암석은 변성암이죠. 그래서 나가 변성암, 우리나라는 시원생대, 땅이 제일 넓기 때문에 이 변성암은 다 100% 시원생대에 만들어진 거니 디귿이 시원생대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가와 다 중에 다는 시원생대 제외한 나머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에 다 만들어지는 암석이고 가는 두 지역에 두 시기에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에 다 만들어지는 게 퇴적암이죠. 자, 퇴적층은 고생대에 퇴적층도 있고 중생대도 있고 신생대도 있으니까. 하지만 화성암은 중생대에 만들어지는 관이암인 화강암이거나 아니면 신생대에 만들어지는 화산분출 암석들 요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가가 화성암이고요. 이 화성암에서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이 니은이 중생대에 관입한 화강암이 되겠죠. 그래서 니은은 중생대, 기역은 신생대가 됩니다. 자, 퇴적암에서만 나타나는 리을은 고생대가 되겠네요. 자, 선택지를 풀겠습니다. 자, 기역은 시원생대, 디귿은 고생대. 요건 틀렸죠. 자, 여기서 기역은 신생대가 되고 자, 디귿이 시원생대가 됩니다. 자, 2번에 나에는 무연탄이 많이 매장되어 있다. 자, 무연탄은 고생대의 퇴적암이죠. 그래서 다가 돼야 됩니다. 퇴적암 쪽. 자, 3번에 가는 흑산, 나는 돌산의 주된 기반암을 이룬다. 흑산은 변성암이 돼야 되는 거니까 나가 돼야 되고, 자, 돌산은 화성암 중에서 중생대 화성암, 화강암이 기반암입니다. 자, 3번 틀렸고요. 자, 4번에 니은 중생대에 형성된 가, 화성암은 지하에서 관입한 마그마가 식어서 형성되었다. 요게 정답이죠. 자, 니은 시대에 형성된 가는 화강암이니까 자, 화강암은
지하에서 관입한 마그마가 식어서 형성된 게 맞죠. 그래서 답은 4번. 자, 5번에 리을 고생대에 형성된 퇴적암은 공룡 화석이 많이 발견된다. 자, 퇴적암에 공룡 화석이 있긴 한데 이게 고생대가 아니고 중생대니까 리을 시대가 돼야 됩니다. 자, 5번 틀렸죠.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5번 갑니다. 자, 표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상대적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AC 지역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를게요. 자, 경기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자, 세 지역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논면적이 여기가 제일 넓어. 그러면 논면적이 가장 넓은 지역은 농경지 면적도 넓으면서 논비율이 높은 전라남도가 되겠죠. 자, B는 전남이고요. 자, 그리고 반면적이 넓고 그리고 전업 농가수가 많아. 자, 농가수가 가장 많은 데가 경북이고, 자, 경북은 경기와 다르게 겸업보단 전업농 비율이 높으니까 A가 누가 돼야 된다? 경북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럼 남는 C가 경기도가 됩니다. 자, 경기가 겸업 농가 수는 이 중에서 가장 많을 수는 있죠. 이렇게 A, B, C를 연결한 다음에 선택지를 풀겠습니다. 자, 기억에 A, 경북은 반면적이 논면적보다 넓다. 경북은 과수원 많고 그리고 북부 산간 지역에는 또 밭이 많기 때문에 논보단 반면적이 넓습니다. 자, 기억 맞고요. 자, 니은에 B는 겸업 농가 수가 전업 농가 수보다 많다. 겸업농 비율보다는 전남은 전업농 비율이 더 높죠. 그래서 니은 틀렸고, 왜냐하면 전남 경북 같은 데는 찐 시골이 많으니까 겸업보다는 전업 비중이 더 높습니다. 자, 디귿에 A는 C보다 과수 생산량이 많다. 자, 과수 전국 1위가 경북이니까 자, 디귿은 무조건 맞고요. 자, 리을에 그루가리를 활발히 하려면 겨울철이 따뜻해야 돼요. 그래서 B, 전남이 경기보다 그루가리가 더 활발합니다. 정답은 기역 디귿 리을 5번입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 16번 가겠습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기후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가나를 AC에서 고른 거. 자, 지금 표시된 데가 강원도 철원이 있고요. 자, 강릉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경상북도 의성인데, 자, 이름은 몰라도 위치로 영남 내륙의 소우지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이 중에서 연교차가 가장 큰 곳은 자, 여기니까 자, 북부의 내륙 지방의 연교차가 크니까 자, 가가 철원이 되겠습니다. 자, 연교차로 철원을 고르시고 나다 중에 8월 평균 기온이 더 높으면서 연교차가 더 큰 곳, 여기가 내륙에 위치한 자, 의성이 되겠죠. 자, 나가 의성. 자, 강릉이 의성보다는 더 북쪽에 바닷가에 위치하니까 여름 기온, 8월 평균 기온은 더 낮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가 강릉이 되겠죠. 자, 가나다를 먼저 연결했고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강수량을 가지고 볼 텐데 B가 일단 전체 강수량이 제일 적습니다. 여기가 소우지인 의성이 되겠고요. 자, 철원하고 강릉은 둘 다 비가 많을 수 있으나 겨울철, 자, 요게 지금 겨울이니까 자, 겨울 강수량은 동해안에 강릉이 더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C가 강릉, A가 철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는 A, 나는 B, 나는 C 이렇게 연결하시면 정답은 1번이죠. 자, 17번 갑니다. 그래프는 주요 제조업의 시도별 출하액 비율, 우리가 골라야 될 건 1차 금속, 섬유, 자동차, 전자. 자, 넷 중에 고르겠습니다. 자, 먼저 1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요 가가 전자죠. 전자. 자, 전자는 경기도가 전체 출하액의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A는 경기, 이건 쉽게 맞추고요. 그럼 B도 맞출 수 있습니다. 전자 경기도 제외하면 아산이 있는 충남, 그리고 구미가 있는 경북, 청주가 있는 충북, 요런 데가 4등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럼 B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경북이죠. 자, 그러면 A의 경기, 자, B의 경북을 채워볼게. 자, 그럼 이게 다 나옵니다. 자, 라는 경기도 1등이면서 대구가 들어오니까 라는 섬유죠. 자, 그리고 이 중에서 유일하게 경북이 1등하고 있는 것, 자, 이게 제철소가 포항에 있으니 자, 그 1차 금속이 다에 들어가야 되고요. 그러면 나는 자동차가 들어가야 되죠. 자, 자동차 1등은 경기고 2등은 울산이니까 자, C에는 울산을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택지를 볼게요. 경기도 A의 일부 지역은 남동임의 공업지역 아니죠. 자, 나 울산이냐 경북이 남동임의 공업지역에 속합니다. 자, 2번에 C는 B보다 행정구역 면적이 넓다. 울산 경북 중에 당연히
도지역인 경북이 훨씬 넓죠. 자, 2번 틀렸고. 자, 3번에 노동지향형 공업은 이 중에서 섬유가 돼야 되니까 나가 돼야 되죠. 자, 4번에 가는 나보다 최종 제품의 무게가 무겁다. 전자제품보단 자동차가 무겁습니다. 자, 4번 틀렸고요. 자, 5번에 전국 출하액은 나 자동차가 섬유보다 많다. 일단 섬유는 출하액이 많을 수 없고요. 자동차는 전자에 이어서 우리나라에서 출하액이 두 번째로 많은 업종입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섬유보다 많아야 된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18번이에요. 네 지역의 화석 에너지 공급 구성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 자, 경기, 전남, 충남 중에 하나를 고르고 화석 에너지이기 때문에 화석 에너지 공급 구성 비율이니까 석탄, 석유, 천연가스만 A, B, C 중에 연결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강원도가 오픈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강원도가 석탄 공급 비율이 가장 높다는 걸 알면 A를 석탄 바로 맞추는데 이걸 모른다 그러면 문제 풀기가 조금 까다로울 수 있지만 자, 우리가 할 수는 있습니다. 자, 여기서 경기도 같으면 천연가스 비중이 높잖아요. 맞죠? 경기도는 천연가스 비중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석탄을 잘 사용하지 않으니까 천연가스, 석유, 자, 석탄 순서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남, 충남은 천연가스가 꼴찌여야 돼요. 맞죠? 자, 충남은 자, 석탄이 1등이고 석유가 2등이고 천연가스가 3등이잖아. 자, 그리고 전남 같으면 지금 원자력이 있긴 하지만 여기선 원자력이 없는 상태에서 화석 에너지만 쓰면 석유가 1등이죠. 자, 그 다음 석탄. 그 다음 원자력까지 끼면 원자력이 3등인데 여기는 원자력이 없으니까 천연가스가 3등으로 들어오셔야 돼. 자, 그러면 여기서 천연가스를 먼저 고를 수 있어. 천연가스가 요 B가 여긴 천연가스인 게 천연가스가 1등 하는 데가 한 곳이고 자, 나머지 두 곳은 다 지역 안에서 천연가스가 꼴찌야. 맞지? 그러면 다가 천연가스고 B가 천연가스고 다가 경기도라는 거죠. 경기도. 자, 그러면 A를 석탄, 자, C를 석유로 고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남은 두 지역 중에 석탄 비율이 높은 요 나가 충남이 되는 거고 자, 석유 비중이 가장 높은 가가 전남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찾으면 강원도 몰라도 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왜 강원도는 강조를 안 하셨어요? 자, 이렇게 물으신다면 할 말이 없어. 이게 사설 모의고사 이래 잠깐 엉뚱한 것들 막 낸단 말이야. 안 중요한 것들. 근데 이거 없어도 충분히 할 수 있잖아. 강원도 없어도 이거 다 고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자, 1번에 A는 C보다 수송용으로 많이 이용된다. 자, 수송용으로 많이 이용되는 건 석유니까 자, 1번 틀렸고요. 자, 2번에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은 석탄이 제일 많죠. 자, 2번 틀렸고. 자, 3번에 다 경기도는 천연가스보다 석유 공급량이 많다. 경기도는 천연가스가 공급량이 가장 많죠. 자, 3번 틀렸고. 자, 4번에 나 충남은 가 전남보다 화석에너지 총 공급량이 많다. 우리나라 화석에너지 총 공급량 1등은 충남이죠. 이건 충남이 1등이라는 걸 요거는 반드시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나가 충남이고 가가 전남이니까 자, 정답은 4번이고요. 자, 5번에 가 전남에서는 A 석탄은 대부분 서산에서 공급된다. 자, 서산은 정유 석유화학 단지니까 서산에서는 석탄 안 쓰고 주로 석유 씁니다. 그리고 심지어 가는 충남도 아니고 전남입니다. 그러면 요거는 지역도 다르고 에너지도 다르고 다 틀린 거죠.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9번 문제입니다. 가나 도시를 지도 A시에서 고른 것. 자, 뭐 냉면 도시들이 나오는데 평양 아니면 함흥이잖아요. 근데 가는 일제강점기에 풍부한 지하자원을 바탕으로 공업이 발달한 곳이니 관북 해안지방에 함흥을 연결하시면 되죠. 그래서 가는 함흥. 자, 함흥은 지도에서 B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나는 북한의 정치 경제의 중심지다 라고 했으니 평양을 고르시면 됩니다. 자, 평양은 C죠. 그래서 정답은 BC 4번이고요. 자, 여기서 A는 신의주가 됩니다.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20번입니다. 20번 문제가 조금 여러분들 의아했을 것 같은데 자, 한번 풀어볼게요. 그림은 세 지역 간 통근 통학 인구를 나타낸 것이다. A, C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경남, 부산, 울산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갈로안의 숫자는 지역 내 통근 통학 인구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부산하고 경남은 인구가 330만 정도, 자 비슷한 인구가 나타나는데 울산은 인구가 부산이나 경남에 비해서는 한 3분의 1 수준입니다. 110만 정도 되잖아. 그래서 이 갈로 안의 숫자, 지역 내 통근 통학 인구가 가장 적은 B가 무조건 울산입니다. 자, B는 무조건 울산. 자, 그런데 A와 C를 고르는 게 조금은 애매할 수 있어요. 자, 왜냐하면 지역 내 통근 통학 인구가 거의 비슷하고요. 자, 그리고 C에서 A로 가는 게 많긴 하나 A에서 C로 가는 것도 얼마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이걸 부산으로 고를지 경남으로 고를지 이게 조금은 애매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선생님이 필기하는 거 필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선생님이 초록색으로 필기하는 건 필기하지 마시고 요건 지울 거니까 자, 여러분들이 생각한 그 과정대로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이걸 마치 서울과 경기처럼 인식을 해서 부산이 대도시고 자, 경남에 뭐 김해, 양산 같은 위성 도시가 있으니 그래도 요렇게 C에서 A로 통근 통학을 많이 하니까 이 A가 부산이고 C가 경남이다. 요렇게 생각한 친구들이 아마 많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렇게 생각했다라는 전제에서 답을 한번 골라볼게요. 자, 기억에 A는 C보다 지역 내 1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높다. 자, 1차 산업 종사자 비율은 경남이 높아야 되니까 이렇게 되면 그러면 기억은 틀린 답이 되고요. 자, 니은에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은 B가 울산이 전국 1등이니까 니은은 무조건 맞습니다. 자, 디귿에 B는 C보다 노령화 지수가 크다. 울산하고 경남 중에는 울산이 노령화 지수가 당연히 좀 낮아야 되겠죠. 맞죠? 그러면 디귿이 틀렸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A에서는 고래축제, 이 고래축제는 울산에서 하는 거거든. 그러면 이 리을도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자갈치 축제는 부산에서 하는 거잖아. 그러면 답이 니은 하나가 돼. 니은 하나가 돼. 자, 그러면 뭔가 좀 이상하다는 거죠. 근데 이 니은은 B가 울산인 이상 이건 무조건 맞는 거거든. 니은은. 자, 그러면 기역, 디귿, 리을이 요렇게 부산, 경남을 요렇게 찾았을 때 다 틀렸다는 걸 딱 눈치채고 여기서 수정이 들어갔었어야 돼. 자, 그러면 선생님이 자, 요 두 번째 경우의 수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요거 지우고 자, 니은은 일단 무조건 맞는 거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아까 전에 있는 A를 부산, C를 경남으로 찾았는데 요걸 바꿔서 A를 경남, 자, B를 부산으로 이렇게 찾아볼게요. 자, 그러면 기억에 1차 산업 종사자 비율은 경남이 높아야 되니까 자, 기억 맞고요. 자, 니은은 울산이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이 제일 많으니까 니은 무조건 맞고 자, 그리고 노령화 지수는 울산하고 부산 중에 자, 부산이 더 높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디귿은 틀렸고 자, 고래축제는 울산에서 하니까 자, 니을은 무조건 틀렸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자, B든 자갈치 축제는 또 부산에서 하니까 그럼 정답은 1번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많이 의아해했던 게 아무래도 경남, 부산을 고르는 게 좀 의아했을 것 같습니다. 경남과 부산의 관계는 서울과 경기처럼 어떤 일방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경기에서 서울로 통근 통학하는 게 서울에서 경기로 빠져나가는 경기로 통근 통학하는 것보다 훨씬 많잖아. 근데 이게 부산은 상황이 다르다고. 부산이 서울만큼 일자리가 풍부한 도시인가? 그건 아닐 수 있어. 그래서 부산에서 오히려 울산이나 창원 쪽으로 통근 통학하는 인구도 생각만큼 꽤 되기 때문에 여기서 A, C를 고르는 건 이건 조금 좀 지역적인 문제라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요 경우 같으면 만약에 C를 경남, A를 부산으로 연결했다 그러면 정답이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울산 B는 고정을 좀 해두시고 A와 C를 좀 바꿔가면서 문제를 푸시면서 좀 해결을 하셨어야 되는 문제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지방의 광역시 같으면 오히려 자, 뭐 부산, 대구 같은 지방의 광역시는 오히려 외곽에 위치한 다른 공업도시 쪽으로 자, 출퇴근하는 자, 광역시에 살면서 자, 외곽의 다른 공업도시로 출퇴근하는 인구도 꽤 되기 때문에 출퇴근의 방향이 무조건 대도시 쪽으로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거. 자, 여기서 그 사실 하나만 자, 여러분들이 혹시 모르니까 기억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우리 9월 이투스 한국지리 모의고사 함께 풀어봤습니다. 질문 있는 친구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잘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안녕.